안춘우님 같은 경우에는 안춘우님도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알러지성 비염 천식,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알러지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3대장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혹시 처음 방문하셨을 때 당시의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자국이 남아 있는데, 사실 여기 가슴 부위 빼고는 사실 전신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부 색깔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여기만 아직도 제 원래 피부 색깔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피부가 아토피로 덮여 있었고, 그에 따라 천식도 굉장히 심했고 뭐 비염도 그냥 만성 충농증, 만성 비염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5, 6년 전인데 기억나는 거는 사실 일상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수면도 거의 하루에 한 2~3시간 밖에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거의 졸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EBM 창문 방문하시기 전에 이전에 네네. 그러면 그 증상들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으셨던 게 있으셨나요? 저는 크게 2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일단은 항히스타민제는 거의 항상 먹고 살았고,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 연고, 스테로이드 약도 바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는 이제 피부과에서도 더 이상 호전이 안 되니까 그런 적외선 치료, 자외선 치료 그런 것들을 어떤 방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그런 것 치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받고 나면은 하루 이틀 좋아지거든요. 저도 호전되는 걸 느끼는데 그게 지속이 안 됐어요. 뭐 조금만 바빠서 못 가면 바로 심해지고, 뭔가 그것들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EBM을 방문하시고 나서 타입 판정 받으시고 식사 처방 받고 실천하시면서 나타나셨던 몸의 변화가,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복용하셨다 보니까 아마 반응이 좀 크게 나타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증상들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반적인 몸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맨 처음 처방 받았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왜냐면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생명공학 쪽을 전공해가지고 그런 뭐 단백질이나 그런 것들이란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었어서 맨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 아닌 거부감도 있었고, 이게 진짜 맞나에 대한 것도 있어서 맨 처음에는 제가 제대로 실천 안 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사실 제 아내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도움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실천을 해보자 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급속도로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약을 그때도 뭔가 끊으면 것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제가 EBM을 실천 안 했던 때보다 피부가 더 심해져서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려움이 더 심해지고 더 못 자고 그랬던 기간들이 조금 한 3개월 차? 그때쯤 갑자기 그게 심해졌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호전되는 게 보였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 말씀하셨던 그 의심이 좀 들고 네. 그런 과정을 해소하는데 또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근데 제 의심의 근본은 사실 뭐 단백질, 아미노산, 이게 닭고기의 아미노산이나 뭐 돼지고기 아미노산이나 사실 같다고 학교에선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였는데, 사실 저는 기존 제가 봤던 치료법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뭐 한의원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진짜 유명한 데도 가보고 했는데, 저는 사실상 그냥 난치 질환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도 이거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게 아내와 제 생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보자로 시작을 했고, 근데 제가 체율 진짜 몸으로 느끼면서 체율하면서 이게 진짜 맞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알러지제가 특히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계란은 일반적으로 알러지 유발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먹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 그런 지식의 차이에 있어서 좀 받아들이시는데 어려움은 있지 않으셨는지, 그걸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희 예전 집은 되게 병원을 사랑하는 집안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자체가.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고, 뭐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한때는, 그러니까 저희는 삼형제가 다 아토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M이어서 사실 알로에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 한 번은 알로에가 아토피에 좋다 그래서 진짜 한 박스 사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형도 바르고 누나도 바르고 저도 발랐는데 제가 아예 온몸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 꼭 나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보다도 제가 진짜 약간 실천하면서 좀 느꼈을 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상 이제 직장 생활이 바빠지면서 몸이 또 악화되고 호전되고 이 과정을 계속 많이 반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제 입사 1년 차라 사실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오면 좋았을 텐데 손에 다시 조금 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기본적으로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뭐 회사에 다니면서 뭐 전무님 회식, 상무님 회식해서 소고기 먹으러 가자, 뭐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가서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진짜 어김없이 다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정답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또 뭐 점심을 아예 뭐 제가 효소식을 챙겨가서 먹는다던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디톡스를 먹고 효소 먹고 이러면은 진짜 한 2주, 3주 안에 4주 안에 다시 회복돼 가는 걸 조금 저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 어쩔 때는 무섭구나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진짜 네네 그렇게 사실 되게 정직하구나 내 몸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주신 게 있는데 네, 편하게. 네. 그러니까 제가 보내주신 사진이 있어서 네, 어린 시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피부 상태를 지금 상태랑 이제 이전에 피부 염증 상태를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사진이 조금 흐릿한데도 잘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해보셔서 더 이런 질환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린 시절엔 특히나 이게 질병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질환이다 보니까 또 아마 그로 인한 트라우마나 이런 어떤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제 주변에 비슷한 나이 또래 특히 요즘 어린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이 그런 것들로 고생하고 있는 주변 분들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나 비슷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갖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진짜 해방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이나 저 때나 눈 크기는 똑같을 거잖아요. 근데 항상 여기가 부어 있어가지고 그냥 저 상태로 거의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뭔가 비슷한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EBM이 맨 처음엔 되게 제약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근데 오히려 제가 약간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EBM을 통해서 저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일상적인 생활로 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고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기 아토피 환자라면 정말 다양한 치료들을 이미 해봤을 텐데 그것에 대한 호전이 없다면은 한번 EBM을 시도해 보고 진짜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고 그때의 결과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왜냐면 평생 고통 겪었던 기간보다 EBM에 집중하는 2, 3개월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고 결과도 되게 클 수도 있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